네, 안녕하세요. 오이과학의 루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용해와 융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크게 궁금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은 이 과학적인 이론이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가 이 내용을 편집할 때 순서는 제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알죠?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뭐 문제집이나 뭐 교과서 이런 거 순서가 다를 수도 있고 좀 표현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예, 그런 걸 참고하시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좀 괜찮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죄송하고요. 자, 이번에는 용해와 융해 글자는 한 끗 차이지만 의미는 10끗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용해와 융해.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용해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설명하다가 말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용의 의미를 계속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녹는 거. 자, 녹는 게 쉽게 말해서 용해죠. 이 녹는다라는 그 과정을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구나. 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 거냐면요. 자, 녹는다라고 보십니다. 녹는다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자, 비커가 있습니다. 비커에 물을 가득 넣었고요. 물에다가 어떤 고체 입자를 붕당 담갔습니다. 넣었더니만 이번에 이 고체 입자가 고르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자, 당연히 용질 입자가 고르게 퍼지지 않았습니다. 안 퍼졌구나 라고 그냥 끝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굳이 단어를 만들어 보자면, 자, 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대로 가라앉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체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그냥 고르게 섞인 게 아니고 우린 그냥 섞였구나. 예. 고르게 섞이다랑 고르게를 뺀 섞이다는 좀 의미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섞인 거를 과학에서는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녹는다라고 표현하지를 않습니다. 녹는다라는 의미는 고르게 섞여 있어야, 섞이다는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섞이다는 의미는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섞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그런 걸 섞여 있다고 말을 하지만 여기서는 고르게 섞이지 않았으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자,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녹인다 할 때는 대부분 물을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지구상에 제일 많은 액체가 물이죠. 그쵸? 물 없이도 못 살고요. 그래서 물에 무언가를 녹인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물은 조금 고민을 하면 되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물은 극성을 가지고요. 그리고 극성을 가진 입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은요, 수소결합도 하기도 합니다. 자, 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소 하나와 O, 수소 두 개, H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저 위의 표시는 뭔 표시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을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메인이 용해와 융해이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특성이 궁금하시다면, 오이과 극성분자를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쵸? 네. 또 제 채널 홍보하느라 좀 뻘쭘하긴 한데,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예. 남의 채널 홍보하는 것보다는 제 채널 홍보하는 게 더, 남의 채널도 홍보해야죠, 당연히. 그쵸? 저도 참고로 여러분의 그 과학 유튜브 채널을 참고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보는데 뭐 여러분도 당연히 보셔야죠. 자, 물에 잘 녹는다. 자, 우리는 보통 물에 녹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다 표현하면 보통은 용해가 잘 일어난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물에 잘 안 녹으면 용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용해가 지금 제가 다른 단어는 얘기했지만 용해가 이제 녹는 과정에서 뭐 압력과 뭐 온도를 또 변화시켜주면 또 녹는 그 현상이 잘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거는 여기선 뺐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녹는 것 자체에만 제가 표현을 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정도면 용해 끝났고요. 이제는 융해. 네, 융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융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당연히 처음부터 한자 뜻을 찾아봐야겠죠. 한자 뜻은 녹을 융 풀다 해. 오 마이 갓. 네. 용해나 융해나 한자 뜻이 거의 같습니다. 정말 이거 말장난인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죠? 녹, 녹을 용, 녹을 융. 예. 그래서 이런 단어도 있죠. 용융. 예, 용융 상태다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뭐 한자어로 표현하기 애매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의미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뭐 듣지 못하더라도 용해가 영어로 뭐였죠? 기억 안 나시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영상을 한번 봤다고 해서 완벽히 뇌 속에 100%딱 기억이 돼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봐주셔야 된다는 거. 공부할 때도 문제집을 여러 번, 교과서도 여러 번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면 죄송하고요. 예, 머리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영어로 용해는 네, 디솔루션이었죠. 자, 네, 복습시켜 드렸습니다. 자, 영어로 융해는 바로 잠시만. 융해는 바로 멜팅이라고 합니다. 멜팅.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녹다. 예, 멜팅기. 요새 많이 나오죠? 초콜릿 뭐 이런 거 녹여서 막대 그 초코 과자도 만들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기계를 멜팅기라고 하는데 이 멜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멜팅은 뜻도 압니다. 그죠? 녹는다. 자, 근데 이제 과학 의미는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고체 상태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 뭐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그죠? 뭐 이렇게 어렵게 썼지? 그냥 고체가 에너지 이렇게 먹어서 액체로 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는 고체가 액체로 변한 현상. 이거 간단하 좋다. 하지만 좀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빠진 것 같고요. 고체에서 액체로 상전을 일으키는 물리적 과정. 이거 뭐야? 이거 뭐 대학교 책에 써 있나? 네?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죠? 아무튼 뭐 의미는 어느 정도 해석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이해 잘 되시면 저보다 대단하신 겁니다. 예. 저는 뭐 대단하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 뭐야? 고체 상태를 띠고 있는 물질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액체가 되는 현상. 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구만. 그 다음에 액체로 변하는구나. 이 중요한 거예요. 고체로 변하면 안 되니까요. 고체로 변하는 건 다른 단어가 있죠. 그쵸?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건 뭐죠? 네. 응고. 응고. 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거고. 상전이를 일으킨다. 이게 뭔 말이냐는 이따가 한번 배워보고요. 물리적 과정이다. 자, 과학 단어를 표현할 때 뭐 물리적 변화, 뭐 화학적 변화, 뭐 화학 상태, 뭐 그런 말 없구나. 자, 아무튼 물리적 화학적인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의미도 한번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융해라는 단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열 때문에 녹는다. 그쵸? 뜨거워서 녹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왜 정확하지 않을까요? 자, 지금 얼음이 지금 물에 녹고 있죠. 당연히 얼음보다는 물이 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얼음이 흡수해서 녹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책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자, 녹는다는 표현을 이제 좀 정확히 표현하면, 자, 얼음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얼음이라는 물질의 안에 어떤 에너지, 내부 안에 있는 에너지를
다섯 글자로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어떤 내부 에너지가 얼음이라는 물질 안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고체가 액체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는 왜 증가하냐를 물어보면 보통은 열과 압력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초중학교 때에는 열에 의해서 녹는 현상, 그래서 열에 의해서 녹는 현상인 융해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대부분 현상에서는 주로 열 때문에 녹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쵸? 아이스크림 녹는 거, 예, 열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이 압력 때문에 녹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없어요. 저도 없어요. 예. 그래서 압력이라는 건 잘 이제 좀 확 와닿지 않지만 압력도 주면 어떤 물질에 압력을 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서 고체가 액체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걸 그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열을 가했을 때만 융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네, 요것만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래도 열 때문에 녹는 거 맞죠? 예. 제가 여기 위에 엑스표 칠했다고 또, 열 때문에 녹는 거 아니래. 열 때문에 안 녹는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열 때문에 녹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때 상태 변화를 우리는 다른 말로 상전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네. 상태 변화도 쉽죠? 예, 상전이 또 어려운 말인 거예요. 굳이 상전이라 써가지고 아까 전에, 그쵸? 예. 아무튼 상전이는 상태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뜬금없지만 얼음을 보니까 먹고 싶네요. 예, 말을 많이 해가지고. 예, 그렇고요. 자, 내부 에너지. 금방 제가 내부 에너지를 네버 네버 에너지가 아니고요. 내부 에너지입니다. 자, 이 내부 에너지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조금 아주 그냥 조금만 꼬집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고생하셨고요. 과학은 공부가 아닌 일상입니다. 다음에 만나요.